네, 이화영입니다. 전략부터 종목까지 뻔한 이야기 말고 편한 이야기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를 하면서 시장이 다시 또 주춤이고 말았습니다. 코스닥 오늘 소폭 상승은 했지만요. 사실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우세했던 화요일 장이었습니다. 고민도 생기셨죠. 그래서 저희가 그 고민을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마감 상황 정리하고 돌아옵니다. 네, 양대 시장 오늘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 먼저 보시죠. 사실 이쪽에서 파란불이 켜졌다라는 건 대형주 위주로 어떻게 됐다는 걸까요? 조정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가까이 좀 밀렸어요. 포인트로는 30포인트 넘게 오늘 빼는 모습 나타났고요. 종가 3,179포인트 선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 헤매서 걱정이 더 크기도 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 이탈이 나왔고요. 하지만 저희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거래는 더 실리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12조 원가량 물량 포착이 됐다는 점까지 특징으로 짚어드리겠고요. 코스닥도 만나보겠습니다. 코스닥은요. 3거래일째 반등을 이어가고 있어요. 0.46% 강보합권 선에서 오름세 보였고요. 800선을 회복했습니다. 801.66포인트에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에서는요, 가장 눈에 보이는 게 메이저 주체의 매도세입니다. 오늘 공격적으로 매도를 나서줬어요.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6,800억 원대 차익 실현에 나섰고요. 그런데 개인 쪽에서 8,500억 원대 매수에 나서줬습니다. 다만 지수의 플러스 마이너스권에 있어서 방향을 바꿔줄 만한 그런 매수는 아니었다라는 점 특징으로 짚어드리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좀 주목이 갑니다. 1,600억 원대 매수 우위 포착이 됐고요. 개인 쪽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오늘 함께 동반 매도에 나섰던 하루였습니다. 기관 쪽은 다소 관망세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화요일 밤 10시 오늘은 어떤 마스터와 함께 해볼까요? 네, 오늘 시황마스터 맥스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도 맥스, 그리고 시장 분석력도 맥스, 그리고 저와의 케미도 맥스 대표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출렁에서 걱정 많이 되셨죠? 오늘 함께 하시면 내일장을 또 든든하게 대비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화면 우측 하단에 팍스 통신방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 50분 안에만 열려있는 귀중한 QR코드고요. 휴대전화 갖고 계시죠? 카메라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갖다 대시면 저희 노란색 링크 하나 뜨는데요. 클릭 한 번으로 지금 입장하셔서 돈이 되는 정보들, 또 말미에 공개되는 마스터핏 종목까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략한 소개 도와드렸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맥스 대표와 돌아옵니다.
네, 마스터 플랜 2부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게임을 할 때도요, 레벨이 최고 수준, 그러니까 맥스까지 도달하게 되면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수익률 맥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뭐 시장 자체가 뭐 일단 뭐 뚜렷한 방향성을 뭐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제 우리 시장이 또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갈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테마군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조금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들이나 이런 부분들만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안에 떨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안도감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그런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테마들, 이런 부분들을 다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저는 대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마스터님. 빅이벤트가 한번 이제 종결이 되면서 우리 시장 지금 위치가 어디쯤에 있지라는 물음표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에 왔어요. 밋밋한 지수 상황 보면서 답답한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뭐 우리가 전일 한일 정상회담이 조금 열렸죠. 예. 열려가지고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우리가 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정상회담이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계속 개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새로운 좀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 뭐 이때까지 계속 뭐 이야기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이 된다라는 이제 이런 이제 시선들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오늘 코스피가 좀 상대적으로 눌린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최근에 상반기에 이제 막 증시를 끌고 간 그런 테마들이 조선 방산, 뭐 원전 이런 테마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테마들에서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피 대형주들이 조금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고, 일단은 또 뭐 코스피에서는 개인들만 계속 순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조금 버티는 흐름, 그런 부분들을 연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코스닥 시장에서 그래도 매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또 순매수를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런 중소형주들 위주로 수급이 조금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지금 시장이 워낙 방향성이 없습니다. 뭐 지금 뭐 우리가 PC 물가 지표라든지 이번 주에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좀 발표되는 물가 지표들, 그리고 또 고용 지표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막 딱히 방향성을 잡고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테마들을 공략을 하거나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어요.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결국 시장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 원래대로의 움직임으로 좀 흘러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우리 개장 시간 중에 또 트럼프가 뭐 연준 이사, 리사쿠 이사를 좀 해임을 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들려오고, 뭐 계속 이제 이런 증시의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만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딱히 시장의 방향성을 좀 못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 뭐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이제 연준 이사들이나 뭐 해임할 권한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변동성을 좀 촉발시키고 있다. 또 이제 반대 시선에서는 트럼프가 연준 이사들을 이렇게 해고를 시키면서 또 자기 인물들로 또 채워 넣으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에는 속도감이 붙을 수 있다라는 이슈도 지금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뚜렷한 방향성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악재들을 하나하나씩, 이런 리스크들을 하나하나씩 해소해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 좀 보여줄 수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 조정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종목군들이나 여러분들 뭐 포트폴리오 점검 한 번씩 해보시면서 우리가 좀 하반기에 조금 더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포트 교체를 하시는 것도 지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가장 궁금해서 먼저 여쭤봤고요. 맞습니다. 물가 지표, 고용 지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도 하고 또 쉬면서 이런 지표들을 함께 체크하면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될지 혼자 찾아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마스터님, 저희 혹시 팍스 통신망에 QR코드 찍고 입장하면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이슈만 정리해 드리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되는지도 함께 체크해 주시는 건가요? 네, 뭐 제가 다 살펴드려야죠. 지금 톡방에서 제 보고 좀 피곤해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좀 피곤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시장 뭐 우리 국내 시장만 보는 게 아니고 야간 시장에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미증시라든지 또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시장을 좀 계속 살피다 보니까 제가 잠을 좀 못 자요. 지금 입술도 보면 좀 째져 있거든요,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피곤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정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자, 도시만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양질의 정보 그리고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피곤하신데도 멘트는 너무너무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입술의 그 튼 부분이 증명해주고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수익을 위해서 또 전략 다방면으로 짜주시고 계시니까요. 저희 통신망 늦기 전에 입장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큰 수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종목별 장세라가 오늘 좀 느끼긴 했습니다. 시장도 엇갈리고 있고요. 종목별로는 희비가 뚜렷하게 갈려서 정말 대응하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희 종목별로 압축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가지 정보 만나볼게요. 가장 첫 번째 종목은 하나오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굵직한 재료였죠. 한미 정상회담. 영향을 받았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조선. 안 좋았던 쪽이라고 했을 때 조방원을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기대를 너무너무 많이 했던 만큼 실망도 크고요. 또 기대했던 재료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재료 노출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쪽이 다 약하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좀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 뭐 여러분들도 어제 뭐 한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셨을 때 뭐 딱히 이제 조선주에서 새로운 뭐 이슈가 등장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하나오션 같이 이렇게 오늘 고점을 찍고 조금 밀리는 이런 모습들을 연출한 부분들은 최근에 또 하나오션이 또 미국의 필리 그 조선소에다가 또 이제 자본금을 또 추가로 좀 투입을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빠지는 흐름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아마 좀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물론 이제 정상회담에서 어떤 구체적인 투자 액수라든지 어떤 정책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나오지를 못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조선업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미국에서 결국 기댈 것은 우리나라 K조선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어차피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나오는 거,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는 지금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못 보여주고 있죠. 고점 위에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갇혀 있는 듯한 그런 흐름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 보시면 10만 원에서 12만 원이에요. 그래서 뭐 2만 원 차이, 뭐 주가 등락률로 치면은 좀 크다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 계속 고점과 저점을 계속 반복하면서 박스권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와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 가격대에서 좀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박스권 하단에서 바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지금 이제 가격대 좀 중요한 가격대는 결국 이 9만 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만 5천 원, 9만 원 정도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 이 박스권을 이탈을 한다,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연출이 되다 하더라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반등이 연출될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걱정하는 부분들은 오늘 뭐 추가적으로 윗골이 달리면서 이렇게 가길래 더 올라가나 싶어서 이제 뒤늦게 쫓아가서 추격 매수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은 좀 안정적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보여지고, 일단은 뭐 우리가 이런 기대감들, 제가 이제 뭐 지난 방송에서도 뭐 조선에 대해서 관련 교육을 좀 진행을 했지만은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거, 하반기에 우리가 주목을 받아야 될 테마 중에 하나는 조선이 좀 분명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선 관련주들 뭐 좀 보유를 하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하반기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계좌도 충분히 변화를 시켜줄 만한 종목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일단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회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이런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좀 움직이는 장세였어요. 결국에는 이런 대형주들이 상승을 하니까 지수가 같이 따라서 상승을 하고, 결국 지금 이 대형주들이 조금 밀리니까 지수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시장 분위기에 맞게끔 투자 전략도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우리가 충분히 추가적인 상방으로 조금 열어놓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딱히 이제 조선업에 구체화된 뭐 문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실무진들 그리고 비즈니스 테이블에서 어떤 협상들이 조금 오고 갈 때 실무적인 이제 논의가 이제 오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 일단 실망 매물로 인해서 차익 실현이고요. 지금 또 고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구간들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기회로 한번 보시는, 그러니까 이 나무만 보지 말고 우리가 큰 숲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조선 섹터는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봐야 되는 유망 업종, 긍정적인 업종으로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강의로도 만나보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마스터님,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너무 많이 담아서 자리가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면 조선 섹터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요. 조선 기자재도 물론 포함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선 기자재 중에서는 또 제가 따로 보는 종목이 있고요. 그래요? 그거는 통신망 내에서만 제가 말씀드리고 네. 만약에 이 조선 대형주들에서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하나오션이 또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좀 시장에 이끄는 그런 이제 강한 힘을 좀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긍정 의견으로 정리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조선 기자재 쪽 관련해서도요, 좀 짚어주는 종목이 있다고 하네요. 그 종목은 팍스 통신망 안에서 공개해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찍고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대한 힌트도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선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로보티즈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도 이 시간에 다뤘던 종목이니만큼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쯤부터 심상치 않다 했었거든요. 어제 오늘 그룹 액션 나와주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10만 원을 잘 뚫어줬고 오늘도 시세가 보니까 좋네요. 10만 8천 원 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신고가 나왔고요. 사실 로봇 섹터는 많이 다루기도 했지만 국내 또 해외 이슈가 또 살아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동안은 되게 오래 쉬었었는데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건지 마스터님, 본격 트리거 시작이라고 봐도 될까요, 로봇은? 저는 앞으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격적인 시장 출발이 좀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관심을 가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통신망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신 분들, 그리고 7월 달부터 방송을 보신 분들은 우리가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미리 공략을 했었습니다. 자, 미리 공략을 했었고, 자, 그 가격대가 이제 7월 7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7월 7일 시초가로 우리가 공략을 했었고, 그 가격이 66,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66,000원 우리가 공략을 해서 지금 거의 한 40%대 이런 식으로 상승을 좀 보였어요. 우리가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만 해도 충분히 큰 상승을 좀 보인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서 우리가 좀 이제 그 상승, 굉장히 큰 상승으로 나올 때 우리가 충분히 안전하게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로봇 관련주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면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우리가 공략을 한 데는 여기거든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수익을 좀 챙겼죠. 그리고 지지부진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수익을 좀 챙겨 놓은 게 있으니까 충분히 조금 더 여유롭게 좀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줬고요. 자, 물론 이제 2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7월 초에 공략을 해서 지금 이제 8월 말이 다 돼가니까, 자, 거의 2달 가까운 공략 기간이 좀 걸렸지만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50% 가까이 좀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고가를 좀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더 올라가는지는 더 지켜봐야겠죠. 아무래도 오늘 신고가 영역이나 우리가 어제 또 이제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오늘까지 연속으로 좀 신고가를 좀 달성을 하는 모습인데, 자, 어제보다는 조금 거래량이 이제 모자라죠. 모자라기 때문에 조금 피로도가 느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좀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10만 원 선 이런 부분들에서 좀 지지가 나와주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뭐 로봇 관련해서는 일단 판을 좀 깔아주고 있어요. 판을 좀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언제든지 상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테마, 그런 종목군들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구간들에서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 뭐 물론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뭐 로봇 관련해서 뭐 미래 산업,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데서
충분히 많이 좀 주목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 구간들에서 항상 올라가고 난 뒤에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로봇 관련해서 우리가 또 이제 투자 기간을 얼마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향후 5년, 10년간은 여러분들이 이 로봇 관련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미 다 조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아직까지 시장에서 좀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종목 선별 잘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저는 추가적인 움직임은 좀 나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 차트나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한번 이렇게 시세를 줬다가 어느 정도 또 눌리는 구간이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시세를 줬다가 눌리는 구간들이 발생이 됩니다.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금 시세를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 가격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또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발생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들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포트에 하나씩 담아서 준비를 하시는 게 25년도 하반기 여러분들 계좌나 수익률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긍정적인 조언 함께 들어보고 왔습니다. 저는 로봇이 이렇게 잘 가는 게 또 굉장히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중소형 쪽의 로봇이 움직였다 해도 대장주 쪽은 진짜 반응이 없었는데,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조금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봤을 때 그동안 잠깐 반짝하고 쉬었던 흐름이었는데 이제 좀 선두에 서는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로보티즈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봤을 때 어떤 종목이 탑픽이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예. 지금은 힘을 조금 모으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어. 계속 이제 횡보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은 뭐 25만 원 선에서 30만 원 선 계속 이제 박스권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확인이 되실 건데, 자, 결국 지금 이 상단과 이제 하단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좀 보이는 이런 지점들에서 뭐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동반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횡보를 보이고 있다. 결국에는 거의 반년 가까이 이렇게 좀 횡보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해본 놈이 더 잘한다라고 예. 해서 과거에 좀 대장 역할을 해본 종목들이 다시금 이 로보테마에 대해서 수급이 좀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은 다시금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뭐 해본 사람이 더 잘한다 이런 부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저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 대기업이 얼마나 또 투자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 물론 이제 삼성이 어느 정도 이제 뭐 보핏이라든지 이런 로봇들을 개발을 했었지만은 그런 데서 뭐 그렇게 크게 성과가 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충분히 로봇 관련 기업들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돈이 흘러가는 데에는 여러분들의 수익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국 로보테마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대기업들의 투자금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쭤보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로봇도 전반적으로 긍정 섹터 의견으로 보셨고요. 하반기에도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섹터이고요. 그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전략, 비법들은 저희가 통신망 안에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찍고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디어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실까요? 예, 신고가 오늘 찍었습니다. 58,900원 터치를 해줬네요. 일단은 엔터 쪽을 크게 봤을 때는 뭐 한알령의 해제 기대감이 일단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는 재료에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무게를 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어느 정도로 보는 게 좋을까요, 마스터님? 뭐
보는 사람 시선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일단은 뭐 우리가 지금 최근에 뭐 한한년 테마라든지 뭐 엔터 관련주들이 지금 뭐 관세 무풍지대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DOU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근에 낙폭을 좀 보인 이유가, 우리가 이제 고점 같은 경우에는 63,600원을 좀 달성을 단기적으로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런 부분들이 왜 하락을 불러 일으켰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이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자 이제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뭐 주가 실적이라든지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좋게 나오면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 우리가 여기에 더 이상 여기서 추가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못 일어나겠구나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DOU 같은 경우에는 자 7월 중순부터 해서 이제 고점 찍고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는데, 자 거래량들이 그렇게 크게 동반이 되지 않았어요. 거래량들이 크게 동반이 되지 않고 올라갈 때마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좀 튀어주면서 이렇게 매집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게 좀 보여지죠. 이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는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오른 그런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번 주에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여기 5만 원, 5만 천 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시면은 23년도 초반기에, 23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좀 고점을 달성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렸지만은 결국 다시금 출발하는 자리는 과거의 고점 부분들, 과거의 저항선이 나타났던 부분들에서 지금 단기 반등이 또다시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 오늘 DOU가 좀 크게 상승을 했던 거는 중국의 그 음원 사이트 네. 거기에 이제 뭐 서비스를 납품을 한다 오. 이런 소식이 좀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또 시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지만은 뭐 SM 그룹의 어떻게 보면 자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잖아요. 관계사로 좀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SM 소속의 그 가수들 그런 이제 연예인들이 좀 이제 대거 포진이 되어 있었는데, 자 이런 게 결국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 YG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엔터사들로 이제 가수들도 자 여기 서비스에 이제 좀 이제 들어오는 상품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자리들에서는 앞으로의 기대감들은 더 크게 좀 동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엔터주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관세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하나씩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적으로 좀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만하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이런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보시면은 거의 바닥을 기었거든요, 실적들이. 왜냐 그러면은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엔터주들은 공연을 하고 뭐 공연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기업들의 가치가 굉장히 좀 낮아져 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게 이제 올해 들어와서 뭐 관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슈가 계속 지금 좋은 이슈들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자 충분히 저는 엔터주 추가적인 상승 나온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물론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지만은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 우리가 어디서 반등이 나오는지만 정확하게 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들은 충분히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DOU 같은 경우에도 저는 중장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고점을 달성했던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은 충분히 조금 뛰어넘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뛰어넘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자, 우리가 조금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엔터도 전반적으로 예의주시해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DOU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됩니다. 긍정 의견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서요. 저희 애청자이신 제주 복숭아님께서 화영 앵커님 진행도 맥스, 그리고 맥스 마스터님도 수익률 맥스라는 기분 좋은 댓글 함께 남겨주셨고요. 저희는 2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 3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수익률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알찬 전략 강의로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고정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돌아올게요. 네, 3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 전략 지금부터 조금 더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전략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강의 앞서서 항상 약간 시청자분들께 힌트를 드렸는데 저희 맥스 마스터님이 이번에는 답정너 같은 멘트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살짝만 힌트를 드리자면요. 이쪽 섹터는 뭐 휴머노이드, 롯땡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말 오늘 시장에서도 시세가 나왔던 섹터인데요. 자세히 만나볼게요. 맥스 마스터님, 오늘 강의는 정말 어떤 강의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가 않아요. 오늘 어떤 강의 주제일까요? 네, 여러분들 뭐 답이 뭐 이미 다 나왔죠, 여러분들. 답이 나왔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로봇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나 우리 계좌를 위해서 우리가 뭐 보시면은 미국 주식을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뭐 만 퍼센트, 뭐 1000% 뭐 이런 식으로 수익도 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조금 주목을 못 받아줬던 이런 부분들에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로봇을 좀 정의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사람과 유사한 모습과 기능을 가진 기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또는 이제 무엇인가 스스로 작업하는 능력을 가진 기계. 우리가 보시면은 집에 로봇 청소기 한 대씩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자, 알아서 청소하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봇을 우리가 또 크게 좀 나눠보면요. 우리가 제조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으로 좀 이제 나눠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제조 전 공정에 적용이 되는 이런 제조용 로봇.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산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 가셔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자동화 라인, 이런 우리가 자동으로 조립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에서 좀 필요한 산업용 로봇이 제조용 로봇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이 있죠. 서비스용 로봇이 있는데 이 서비스용 로봇은 사람을 대신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는 개인용 로봇이 있고 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이런 전문 로봇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로봇 관련해서 우리가 좀 시장을 보는데 또 최근에 혜성같이 등장한 테마가 있습니다. 맞죠? 혜성같이 등장한 테마가 있는데 결국 피지컬 AI 로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챗 GPT라든지 이런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뭔가 형상이 없죠, 여러분들. 뭔가 도움은 주지만은 눈에 보이진 않는다.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인데, 자, 그 인공지능에 피지컬 이런 이제 스펙을 더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몸을 가진 인공지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몸을 가진 인공지능. 자, 그래서 센서라든지 이런 물리적 장치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로봇이 직접 환경을 좀 인식을 하고요. 자, 인공지능이 직접 행동을 결정을 하고
실행하는 첨단 로봇 이런 시장들이 개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봇 산업 우리도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고 또 피지컬 AI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또 공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자, 시티그룹에서는 이제 글로벌 인공지능 보고 로봇이 결국 2050년에는 41억 3,600만 대 우리가 보급이 된다라고 해요. 지금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지금 시장보다도 한 15배 정도 커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이제 시장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기술력들을 조금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실질적으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에 비해서는 조금 뒤처지고 있는 게 또 사실이에요. 근데 다만 이런 피지컬 AI 로봇 관련해서는 우리나 미국과 중국 모두 동등한 출발선에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조금 더 빠른 지원이라든지 이런 뭐 정책 이런 규제들을 좀 해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보시면은 자, 24년도에는 22억 달러였는데 자, 연평균 계속 성장을 하면서 거의 50% 가까이 성장을 하면서 자, 2032년에는 488억 달러 시장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2032년 우리가 저것을 우리 원화로 좀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68조 원 규모예요. 물론 이제 좀 작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작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은 현재 4조 원대인 이런 시장들이 68조 원까지 성장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한 미래 성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근데 다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우리가 조금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피지컬 AI 관련한 로봇을 봐야 되는 이유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젠슨 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일단은 이 피지컬 AI 시장이 50조 달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50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7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7경. 자, 7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솔직히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인지 좀 가늠도 안 되는 그런 시장이 지금 펼쳐질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자, CS 2025 기조연설에서 피지컬 AI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됐다라고 선언을 했죠. 선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언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이제 기술력들을 좀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물리적 세계 이해를 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이 코스모스를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물리 기반의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옴니버스를 또 소개를 했어요. 자, 결국에는 자, 이 코스모스에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판단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이 옴니버스라는 공간 플랫폼에서 실질적으로 실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자,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공지능 반도체 부분에서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에서 시총 1위 기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자,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부분에는 결국 이런 인공지능이 좀 배경에 좀 깔려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이 인공지능 엔비디아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자, 이 인공지능을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고성능 반도체를 제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이만큼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엔비디아에서 이 인공지능 다음으로는 로보틱스가 가장 큰 성장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거기에서 굉장히 우리 전 세계 글로벌에서 돈을 굉장히 잘 버는 이런 기업이 다음 먹거리로 이 로보틱스를 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신 로보틱스 모듈인 제슨 AGX 토르를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고, 자, 이게 결국엔 이제 로봇 두뇌 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봇 두뇌 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에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칩들을 어제 또 공개를 했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봤을 때는 이제 로봇 관련해서는 충분히 또 주목을 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란 봉투법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노동조합법 2, 3조를 개정하는 그런 방안인데
일단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업 입장에서만 보면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은 고용자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좀 꺼려지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뭐 일단 뭐 이게 정말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하기보다는 결국 이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있느냐, 아니면은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있느냐. 결국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일단은 뭐 노란 봉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노동자들을 쓰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는 이런 신규 채용을 조금 줄이고 있고, 이런 이제 노동자들과의 마찰, 위험 회피 차원에서 이런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을 관련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좀 늘릴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을 할 이유, 법이 통과가 돼서 그렇죠, 여러분들. 법이 통과되면서 단기적으로 시세를 좀 뿜어냈고요. 뿜어냈는데, 자 이런 노란 보투법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기업도 충분히 이 피지컬의 로봇, 이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좀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간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자, 미국에 또 50억 달러를 또 추가로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투자를 좀 이제 한다라고 하면서 대부분 이 50억 달러 중에 대부분은 로봇 분야에 배정을 했어요. 그만큼 로봇 관련해서 좀 투자를 더 하겠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좀 빨리 선점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시장 점유율을 조금 집어삼키겠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엔비디아 칩, 새로운 칩이라든지 이런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추가적인 투자 이런 부분들은 오늘 나온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로봇 관련해서 좀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제가 앞서서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우리가 미래를 보면은 시장의 성장성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다 설명드렸고, 자 그런 큰 그림 우리가 봤잖아요. 이미 큰 그림을 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런 단기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반이 될수록 주가는 튀어주는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현대가 일단은 50억 달러를 좀 투자를 하면서 미국의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을 좀 신설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 내 로봇 생산의 허브로 구축을 하면서 로봇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 로보틱스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이만큼 성장을 할 건데, 자 이런 대기업들은 과연 어떤 투자, 어떤 대응을 하면서 돈을 벌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이미 집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실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단기적으로는 뭐 노사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뭐 점점 초고령 사회로 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청년층이라든지 이런 노동력을 대체를 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로봇 성장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미래 경제 규모도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주식을 하는 우리들은 당연히 이런 미래 성장성이 조금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산업군들에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물론 이제 이런 산업군들 중에서도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우리가 특징주에서 좀 살펴봤듯이 뭐 레인보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늘 상한가를 간 뭐 SP 시스템, 그리고 뭐 원익홀딩스, 로보티즈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수익을 내고 충분히 안정적으로 마무리를 한 종목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보티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7월 달에 공략을 했어요. 7월 달에 공략을 하고 상승 한번 수익 챙기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으로 여러분들이 계좌를 안전하게 지켜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선점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자, 그런 종목들 오늘 제가 마스터 종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맥스 로봇의 로봇 섹터 강의 꼼꼼하게 들어보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노란 봉투법 이슈,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로봇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수급도 붙어주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요, 그동안 많이 쉬었던 로봇에 대해서 순환매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 커지는데 그 안에서 정말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마스터핏 종목 오늘도 로봇 주겠죠? 맞죠? 마스터님? 아, 저한테 말씀하신 거였어요? 네. 아, 저 지금 보시면 PD님도 속아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로봇이어서. 자, 일단은 로봇 관련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로봇 관련주는 자, 로봇 모션 제어를 하는 그런 장치, 그리고 에너지 제어를 하는 이런 장치들을 제품군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제품군들, 특히나 이런 로봇 모션을 제어하는 이런 제품군들은 유일하게 이 기업만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유일 로보틱스가 올라가든지 뭐 어떤 종목들이 뭐 수주를 얼마나 받고 앞으로 성장률이 얼마를 들어가더라도 이런 모션 제어를 하는 이런 센서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이 기업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이 기업에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공장의 이런 핵심적인 부품인데 결국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시장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을 연출을 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부분들 꼭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세계 최소형 4축 드라이브 그리고 국내 최초 정전 용량식 엔코더를 개발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미 상용화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기술력들을 검증을 받고 있다.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계 최소형 4축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반도체 물류 OHT 라인에 이미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스마트 튜닝 플랫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스마트 공장의 핵심 부품, 이런 플랫폼을 이미 미국과 유럽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아직까지 큰 금액은 아니에요. 큰 금액은 아닌데, 자, 이런 시장들을 이미 선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 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조금 더 기대감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산업 전반으로 확장 가능한 피지컬 AI 플랫폼 생태계를 이미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제가 아까 피지컬 AI 플랫폼, 피지컬 AI 로봇 시장에 대해서 성장이 얼마나 일어날 것인지 아까 앞서서 교육에서 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이런 이제 기술력, 그래서 자, 인공지능 제어 기술을 범용 API로 이제 개발을 해서 그리고 또 다른 기업들과의 뭐 타사 드라이브라든지 컨트롤러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 이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을 한 이 기업의 제품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물론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겠죠, 여러분들. 이미 이뤄낸 것들도 있고요.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보셨을 때는 충분히 주가는 추가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줬고요. 자, 일봉상 흐름도 지금 좀 최근에 굉장히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인데, 자, 우리가 어떤 이제 사태가 좀 벌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뭐 그 계엄령 선포됐을 때죠. 자, 주가가 거의 바닥을 찍고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크게 상승을 했는데, 자, 어느 정도 좀 밀리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지켜주는 구간들, 우리가 빨간선 요게 240일 장기 이평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구간들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계속 단기적으로 짧은 반발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 자, 주가는 여기 밑으로 내려가기 싫어한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어느 정도 여기서 박스권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지만은 충분히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이라든지 대응 방법, 그 통신망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지능형 로봇 맥스 로봇이 약간 버벅임 부작용이 있었네요. 네, 팍스 통신망 안에서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자세한 가격 전략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차트를 화면으로 보여주셨는데 지금 자리가 정말 예뻐 보여요. 그만큼 매력적인 구간이니까요. 지금 잘 잡으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 정말 든든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도 전반적으로 긍정 의견 주셨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 봐야 될지 정말 고민 많으셨죠? 이 종목 하나 제대로 잡자고요. 저희 한번 잡으셔서 큰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통신망 안에 지금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이 정보들은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 그리고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많이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